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타오르는 강, 문순태 제7부 어둠의 땅. 자네가 마금예라고 했는가? 그래, 무엇 때문에 나를 만나자고 했는가? 유씨 부인은 방으로 들어오라는 말도 하지 않은 채 주렴 안에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다. 유씨 부인은 마금예한테서 눈길을 떼지 않았다. 마금예는 주렴 밖에 엉거주춤 서 있기만 하였다. 유씨 부인으로부터 들어오라는 말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끝내 유씨 부인은 마금예한테 들어오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마금예는 예나 다름없이 유씨 부인이 자신을 천한 씨바지로 대하고 있구나 싶어 온몸이 후끈 달아올랐으나 참았다. 마금예는 주렴 때문에 유씨 부인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이 안타까웠다. 유씨 부인은 마금예 자신의 희끔한 자분치 한 가닥이며 주름살 하나까지도 볼 수 있을 터인데 그녀는 유씨 부인이 얼마나 늙었으며 자신을 대하고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알 수 없음이 아쉬웠다. 우리 개동이 아버지께서 세상을 떴구만이라오. 그래서 마님한테도 알려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 같아서. 마금예는 한참 동안 서 있다가 마루에 앉으면서 그렇게 말하고 주렴 쪽에 눈길을 못 박았다. 유씨 부인은 아무 말이 없었다. 무릎에 앉아 재롱을 피우던 아기가 방바닥으로 기어내려가 뒤집은 자라처럼 배를 깔고 엎딘 채 버둥거리고 있는 것도 모르고 주렴에 눈길을 매단 채 우두커니 앉아있는 유씨 부인의 모습에서 마금예는 비로소 큰 충격을 받았음을 짐작할 수가 있었다. 장서방이 죽다니. 언제? 유씨 부인은 한참이나 잠자코 있다가 손으로 주렴을 걷고 마금예를 보면서 물었다. 마금예는 순간 유씨 부인이 나이에 비해 아직 자태가 고운 것을 보고 다소 놀랐다. 오히려 마금예 자신보다 더 때깔이 고와 보였다. 어저께 세상을 떴당만이라오. 마금예는 귀밑털 하나 희지 않고 옛날 그대로 해맑고 고운 유씨 부인의 자태에 당치도 않게 투기를 느끼는 자신을 탓했다. 그래, 자네는 장서방의 부고를 받고 초상을 치러 왔단 말인가? 부고를 받고 온 것이 아니구라오. 저희 자석 개동이가 영산포 소액교 선상님으로 와 있어서라오. 갸가 어찌게 사는가 보고 싶어 왔다 가라오. 갸들 내외가 새끼네 저그 아버지 집에서 살고 있거든이라오. 마금예는 더듬거리면서 말했다. 유씨 부인이 잠자코 마금예의 말을 듣고 있다가 방바닥에 배를 깔고 버둥거리는 아기를 다시 무릎에 앉히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마금예는 그 아이가 필시 양만석의 자식이라는 것을 짐작하였다. 개동이언티 마님댁에 부고를 띄우라고 했더만은 갸가 어쩐지 시큰둥하길래 암만 해도 지가 직접 마님께 알려드려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마금예가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그러자 유씨 부인이 다시 손으로 주렴을 걷어올리고 마금례를 보았다. 유씨 부인은 마금례를 바라보는 동안 무슨 말인가 할 듯 하면서도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마금례는 유씨 부인이 자신에게 무엇을 묻고 싶어 하는지를 짐작하였다. 우리 개동이의 눈치를 보니까 마님댁 새서방님하고 우리 개동이 사이가 그리 좋지 않은 모양이더란께라오. 피처 미화에서는 안 될 처진디. 마금례는 말을 하면서 유씨 부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유씨 부인은 대오리로 엮어 만든 부채를 집어들더니 거칠게 붙여댔다. 집안 어디에선가 낯딱이 자지러지게 회를 치고 있었다. 피차에 멀리해서는 안 될 처지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부채질이 빨라지면서 유씨 부인이 물었다. 마금례는 유씨 부인이 어떤 속내로 그것을 묻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마금례는 유씨 부인의 당황해하는 얼굴에서 그녀의 속마음을 환히 들여다보았다. 어쩌면 마금례는 유씨 부인의 그 표정을 보기 위해서 얘까지 찾아왔는지도 몰랐다. 우리 개동이 오고 이댁 새서방님 처지가 그렇지 않은감요? 마금례는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마당에서 후텁지근한 지열이 훅 덮쳐와 숨이 막힐 것만 같았다. 마금례는 아까부터 시원한 냉수 생각이 간절하였으나 참고 있었다. 자네 시방 무슨 말을 하는 겐가? 유씨 부인이 부채질을 멈추고 혹시 두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듣고 있지는 않나 싶은지 당황한 눈빛으로 쥐어박는 듯 물었다. 마금례는 그런 유씨 부인의 태도가 더욱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녀는 유씨 부인이 자신을 옛날 시바지로 대하는 것 같아 비위가 상해 있었던 것이다. 방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도 하지 않고 마루에 세워둔 채 주렴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의 신분을 구별하려는 유씨 부인의 태도에 마금례의 마음이 낚싯바늘처럼 휘어진 것이었다. 자네 아들하고 우리 만석이 처지라니. 자네 아들은 우리 집에 비자로 있다가 속량이 된 장흥보의 자식이고 우리 만석이는 엄연히 이 집의 장손이니 옛날내로 따진다면 상정과 하인 사이가 아니던가. 유씨 부인이 한껏 위엄을 부리느라 턱끝에 힘을 주고 말하였다. 순간 마금례의 입 가장자리에 알 수 없는 쓴웃음이 짧게 흘렀다. 유씨 부인은 마금례의 그 희미하고도 씁쓸한 미소를 놓치지 않았다. 물론 그렇겠지라오. 옛날 같음사 우리 개동이하고 이댁 새서방님 사이는 상정과 하인 사이겠지라오. 허재만 시방은 마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개와 세상이 아닌 거라오? 개와 세상에서는 양반님네들 좋자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라오. 쌍것이나 양반님네들이나 잘잘못을 간역에 따져가지고라오. 아무리 양반이라고 해도 잘못이 있을 시는 벌을 받고 쌍것이라도 잘못이 없을 때는 벌을 받지 않는다고 합디다. 옛날 이 댁에 씨바지였던 이 천한 것이 어쩌다가 목포 바닥에서 요리집을 내갖고 군수다 경찰 서당이다 무신 조합장이다 하는 높은 사람들하고 술자리를 함께 하는 것만 봐도라오. 시방은 옛날하고 원은이 다른 세상이란 게라오. 유씨 부인은 잠자코 마금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듯 싶었다. 마금례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씨 부인은 기분이 심히 언짢았다. 웅부의 부음 때문이 아니었다. 마금례가 목포에서 큰 요리집을 내어 많은 돈을 벌었다는 소식은 이미 들었고 웅부한테서 낳은 아들이 영산포 소학교 훈도질을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유씨 부인은 마금예가 목포에서 큰 요리집을 내고 떼돈을 벌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별로 새암하는 마음을 느끼지 못하였다. 그런데 웅부한테서 낳은 아들이 영산포 소학교에서 훈도질을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괜히 심사가 뿌질뿌질 사나워지면서 새암하는 마음이 뻗질러 올랐었다. 그러면서 마금예 아들과 양만석이가 자꾸 비교가 되었다. 그리고 은근히 마금예가 부럽기까지 했다. 양만석이가 학교에서 훈도질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다. 유씨 부인은 만석이가 일진회에 가담한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거니와 요즘하게는 동양척식 회사에 나다니는 것도 심히 마뜩치가 않았던 것이다. 더욱이 만석이가 동양척식 회사에 다니면서 근동의 농군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심기가 편치 않았다. 그래, 본심이 맹가? 한참 후에 유씨 부인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다. 본심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신거라오? 자네가 나를 만나러 온 본심이 맨지 알고 싶네. 다른 뜻은 없구만이라오. 자네 나한테 유세를 하려고 찾아온 것이 아닌가? 아이고, 마님도 참 유세라니요. 듣자 하니 자네 목포에 나가서 신수가 보름달 모양으로 훤해졌다더만 그려. 그러고 자네 자식들도 모두 잘 되고 말이오. 자네 그것을 유세하려고 그러제? 참, 내가 그런 것을 마님한테 유세해서 뭘 한다요? 그것은 마님께서 무엇인가 옥생각하신 거로구만이라오. 지는 단지 우리 개동이 아버지가 세상을 뜨셨기 땜시 우리 개동이한테 마님께 부고를 띄우라고 했지만은 애미 말을 듣지 않았기에 이렇게 찾아온 것이 아닌거라오. 지가 시방 무엇이 무질해서 마님한테 유세를 할 것이오. 그것은 택도 없는 말씀이구만이라오. 지가 그렇게 쥐창씨 같은 사람이 아니란께요. 그런 쥐창씨 같은 여자였담사 뜬 걸로 아수라장속 같은 목보바닥에 나가서 이만치야 성공을 했겠는거라오. 마금예의 긴 말에 유씨 부인은 다시 할 말을 잃고 무견히 앉아 손자를 어르기만 했다. 시방 나한테 장서방 부음을 전할 까닭이 없네. 장서방이 죽었으면 죽었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유씨 부인이 냉엄하게 말하였다. 그녀는 이미 주렴을 내려 마금예와 더 이상 말을 하고 싶지 않은 듯 싶었다. 우리 개동의 아버지하고 마님하고 어찌 상관이 없다고 그러시는 거라오? 마금예는 끝내 그 말을 뱉어내고야 말았다. 그러자 유씨 부인이 날카롭게 눈꼬리를 세워 주렴 사이로 마금예를 쏘아보였다. 그러시는 법이 아니구만이라오. 어째서 우리 개동의 아버지하고 마님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시는 거라오. 그러시면 안 되는구만이라오. 마금예가 마루에서 주렴 가까이 바짝 다가가서 자신을 쏘아보는 유씨 부인의 눈길을 따갑도록 온몸에 받으며 말했다. 마금예는 웅보의 죽음이 자신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는 유씨 부인의 매몰스러운 말에 참을 수 없는 울분을 느꼈다. 어찌됐거나 웅보 씨를 빌려 자식을 낳았으면서도 얀정없이 웅보의 죽음을 전해 듣고도 눈썹 한 가닥 까딱하지 않는 태도에 분통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양반네들이란 자기네들 아픈 것만 알지 아래 것들이야 죽거나 살거나 상관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는 마금예였지만 설마 유씨 부인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다. 자네 시방 나한테 포악질을 하러 왔는가? 포악질을 하다니라오.
한갓 우리 집 씨바지였던 주제에 무슨 상관이여? 말씀 잘하셨구만이라우. 그래라우. 나는 이댁 씨바지였지라우. 씨바지 주제에 상관을 해서 죄송하구만이라우. 그래도 쥐는 우리 개동이 아버지한테서 들은 말이 있구만요. 들은 말이라니. 유씨 부인이 관심을 보이며 다그쳐 물었으나 마금례는 차마 그 말을 쉽게 입 밖에 내놓기가 저어되어 입술을 봉한 채 주렴 너머로 팽팽한 눈길만을 보내고 있었다. 우리 개동이 아버지가 시방 동양 적식회사에 댕긴다는 이댁 새서방님 이야기를 허습니다마는 그 양반이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해서. 마금례는 그렇게 허두를 꺼내놓기만 하고 천천히 일어섰다. 주렴 안에 꼿꼿하게 앉아있던 유씨 부인도 벌떡 일어서려다 말고 허물어지듯 다시 앉으며 앉게, 앉아서 하던 말 마저 하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마금례는 다시 앉지 않고 허리를 편 채 마루에서 고개만 안방 쪽으로 돌렸다. 우리 개동이 아버지가 하늘이 두 쪽 나는 한이 있더라도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고 또 당부한 그 야그를 여기서 해서 쓰겄으라우. 암만 생각해봐도 그 말을 해서는 안 되겠더라우. 암에 내가 마님한테 이 말을 했다는 것을 우리 개동이 아버지가 알았다가는 송장이라도 벌떡 일어날 것이구나. 마금례는 마루에 선 채 여유로운 말투로 퉁겨대고는 안방으로부터 눈길을 거두며 마루에서 토방으로 내려섰다. 그러자 여태껏 주렴을 가린 채 꼼짝도 않고 방 안에만 앉아있던 유씨 부인이 아기를 안은 채 주렴을 걷고 마루로 나왔다. 이보게, 내 말이 안 들리는가? 어서 들어와서 하던 말 마저 하라지 않던가? 그러지 말고 어서 방으로 들어오게. 마루로 나온 유씨 부인의 목소리가 약간 다급해진 듯 싶었다. 마금례를 대하는 태도 또한 처음보다는 한결 부드러워졌다. 마금례는 토방에 내려서서 갑작스럽게 달라진 유씨 부인의 태도를 지켜보고 있다가 유씨 부인의 팔에 안긴 아기를 쳐다보며 아이고, 새서방님 아들인갑네요. 그 아기씨 참 잘도 생겼네. 이목구비가 뚜렷한 것 본게로 영락없는 양반의 피를 받은 옷골이구만이라. 하고 희미하게 웃는 얼굴을 해보이면서 말했다. 순간 유씨 부인의 얼굴빛이 여러 가지로 변했다. 유씨 부인은 자신의 그런 모습을 마금례한테 보이고 싶지 않은 듯 눈길을 피하면서 물어볼 말이 있으니 어서 좀 방으로 들어가세. 하고는 한 손으로 주렴을 걷어올리고 서서 마금례가 뒤따라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마금례는 그냥 돌아가 버릴까 아니면 유씨 부인한테 해주고 싶은 말을 마저 쏟아놓고 갈까 하고 한동안 미적거리다가 마침내 마루로 올라섰다. 헌디 이 집 며느님은 안 변해요? 마금례가 안방으로 들어서며 물었으나 유씨 부인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 앉게. 앉아서 아까 하던 말 마저 해보게나. 유씨 부인의 목소리가 한껏 부드러워졌다. 마금례는 유씨 부인의 눈길이 한 곳에 오래 집중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마음이 혼란해 있음을 짐작하였다. 장서방이 자네한테 우리 만석이에 대해서 매라던가?
유씨 부인이 다소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한껏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물었다. 우리 개동이우고 가찹게 지내야 한담시로. 마금례는 유씨 부인의 눈치를 살피며 말끝을 흐렸다. 물론 그 말은 마금례가 지어낸 것이었다. 웅보는 마금례한테 양만석의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개동이와 양만석이가 한데 어울리지 않게 하라고 당부를 했다. 그러면서 웅보는 비록 양만석이와 개동이가 한 핏줄을 타고나기는 하였은데 양만석은 양반이고 개동이는 양반이 못되니 한데 어울리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었다. 마금례의 생각은 달랐다. 이제 양반 천민의 구별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누구나 돈 많고 권세 있으면 양반 행세를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닌가. 더욱이 개동이는 어엿한 소학교 훈도일 뿐만 아니라 마금례가 개동이한테 재산도 나누어 줄 생각이니 이만하면 양만석과 비교하여 손톱만큼도 꿀릴 것이 없지 않은가 싶었다. 자네 자식하고 우리 만석이가 가찹게 지내야 한다니 무슨 말인가? 엄연히 신분이 다른데 어찌 가찹게 지낼 수가 있단 말인가? 마금례는 유씨 부인의 말에 다시 심사가 꼬이기 시작하였다. 신분이 다르다는 말이 마금례의 귀에 거슬렸다. 마님,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시는 거라오. 시방이 어쩐 세상인지 깜깜하시구마이라. 지 말이라.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디라오. 목포바닥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영산포 선창거리에서조차도 유달정 여대주님이 왔담시로 못다들 굽신거리는구만이라오. 그러고 지도 인자는 마님 소리를 들음시로 산단께요. 그러고 또 우리 개동이도 말이라오. 영산포 선창거리에 나오니께 학동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부모들 거정 몰려와서라오. 선상님, 우리 선상님 험시로 굽신거립디다. 그러고 말이 나왔은 게 말인디라오. 요번에 우리 개동이 아버지 조상 때도 양바들은 뒤치지 않게 꽃생애도 내고 만사지도 십리쯤 뻗대고 잔치도 푸짐하게 치를 것이므라오. 인자는 우리한테도 돈이 있은게 못할 것이 없제라오. 그러고 또 말이 나왔은 게 말이제만 우리 개등이하고 이댁 서방님하고 근본이 같지 않은갑요? 아니 뭐가 어쩌? 근본이 같다니. 유씨 부인이 끝내 언성을 높이고 말았다. 지가 틀린 말 했는겨. 돌아가신 진사 어른께서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양반이라는 것을 마님께서 더 잘 아시고 계실 것인디라오. 아니 이런. 유씨 부인은 분이 턱끝까지 차올라 입을 달싹거리면서도 말이 나오지 않는 듯 손을 휘저으며 버르적거렸다. 마님, 우리 개등이 오고 이댁 서방님하고 한 핏줄이라는 것은 땅이 알고 하늘이 아는 일이란께요. 그런데도 하늘을 속이면 천벌을 받을 것이오. 마금례는 마지막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일어섰다. 그러자 말을 못하고 버르적거리고만 있던 유씨 부인이 마금례의 치맛자락을 두 손으로 힘껏 움켜쥐고 늘어졌다. 내 인연, 내년이 우리 집안과 무슨 원한이 있어서. 유씨 부인은 마금례의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늘어지며 발악하듯 했다. 유씨 부인은 끝까지 마금례의 치맛자락을 놓지 않았다. 냉큼 만석이한테 기별해서 저 아버지 초상치게 새끼네로 보내시오. 마금례는 자신의 치맛자락을 움켜잡은 유씨 부인을 뿌리치며 말했다. 그러자 유씨 부인은 손을 휘젓고 일어서며 내 인연 하고 소리친 후에 그만 짓불 쓰러지듯 힘없이 쓰러지더니 혼절하고 말았다.
마금례는 더 이상 방맹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밖으로 나가 다급하게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께로 향했다. 그녀는 행랑어멈에게 유씨 부인이 혼절했으니 어서 들어가 보라고 이르고 초초히 대문을 나서 가마에 올랐다. 그때까지도 만석의 처는 보이지 않았다. 마금례는 만석이 처가 친정아버지인 박초씨 초상을 치르러 간 것을 모르고 있었다. 마금례는 가마를 타고 늙은 팽나무 앞을 지나면서 마음속으로 이보시오, 개동이 아버지, 내가 오늘 당신 원한 다 풀었음께 아무 미련 품지 말고 훌훌 떠나시오잉. 내가 오늘 개동이 아버지 대신에 개동이 아버지가 가심에 품고 있는 말 다 해뿌렸음께 다 잊어불고 편히 떠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마금례가 돌아간 후 행랑어멈과 끝례가 안방으로 들어갔을 때 유씨 부인은 뒤로 벌렁 나자빠진 채 코피를 쏟고 있었고 아기는 방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려서 욱신욱신 울고 있었다. 행랑어멈과 끝례가 요를 깔아 유씨 부인을 뉘고 수족을 주물러주며 정신 차리라고 소리를 쳤으나 유씨 부인은 죽은 사람처럼 쉬 깨어나지 않았다. 유씨 부인이 깨어난 것은 의원이 와서 침을 놓고도 한참이나 지나서였다. 유씨 부인은 정신을 수습하자 다시 손을 휘저으며 이건 하고 소리쳤다. 눈을 뜨면서 그년 어디 갔는가? 당장 그년을 붙들어 와야 하네 하고 외치던 유씨 부인은 벌떡 일어나려다 말고 다시 정신을 잃었다. 그 후 유씨 부인이 다시 정신을 수습한 것은 밤이 깊어서였다. 정신을 되찾은 유씨 부인은 오장육부가 덜컹거리고 사지가 후들후들 떨리는 바람에 마음 놓고 누워있을 수조차 없었다. 그녀는 마금리한테 만석이의 출생을 까발리고만 웅보가 그렇게 밉고 원망스러울 수가 없었다. 유씨 부인은 장차 이 일을 어찌 수습해야 할지 몰라 심신이 떨릴 따름이었다. 마금례를 그대로 두었다가는 미구에 걷잡을 수 없는 변고를 당하게 될 것만 같아 어떻게 해서든지 마금리의 입을 틀어막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유씨 부인은 어금니를 악물고 사지를 떨었다. 날이 밝으면 영산포로 가서 마금례를 죽이고 싶었다. 영산포에 없으면 목포 유달정을 찾아가서라도 마금례를 죽인 후에 유씨 부인 자신도 자진을 하리라 결심하였다. 가문과 아들 만석이의 장래를 지켜주기 위해서라면 세상을 이만큼 살아온 자신의 목숨 하나 끊는 것이야 두려울 것이 없었다. 유씨 부인은 경대의 빼랍에서 은장도를 꺼내 머리밭에 놓고 날이 밝기를 기다리며 누워있다가 얼핏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유씨 부인은 어느 대갓집 소슬 대문을 들어서고 있었다.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비녀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집 안으로 인도해 주었다. 비녀들 인도를 받으며 봉당을 가로질러 갈 때 행랑채 마당에 여러 명의 비자들이 줄지어 늘어서서 유씨 부인을 향해 굴신하였다. 종들 중에는 유씨 부인이 어디선가 여러 차례 보았던 낯익은 얼굴들도 있었다. 낯익은 그 얼굴들이 어쩌면 죽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친척들과 닮은 듯 싶어 여러 번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보았다.
그러나 시부모와 친척들을 닮은 그 종들은 유씨 부인에게 아는 체를 하지 않았다. 유씨 부인은 봉당을 가로질러 사랑채로 인도되었다. 사랑채 토방 앞에 걸음을 멈추었을 때 유씨 부인은 소스라치게 놀라 하마터면 뒤로 넘어질 뻔하였다. 사랑채 큰 방에 출타를 서두르고 있기라도 한 듯 옥색 비단 도포에 갓을 쓰고 괴연 앞에 앉아있는 웅부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영락없이 지체 높은 양반의 채모를 갖춘 웅부는 유씨 부인을 보자 천천히 일어서서 마루로 걸어 나오더니 희미하게 웃음을 흘리며 부인 어서 오시오. 우리 만석이는 잘 있지요? 하고 묻는 것이었다. 그때 사랑채 모퉁이 먹감나무 밑에서 쇠코 잠방이 차림에 빗자루를 들고 서 있던 유씨 부인의 남편 양진사가 삐주름이 유씨 부인을 바라보다 말고 서로의 눈길이 마주치자 불이 나게 모퉁이 뒤쪽으로 모습을 감추어 버렸다. 유씨 부인은 비자 차림의 남편 모습을 발견하고 너무 놀라 그를 뒤쫓아 가려다 말고 잠에서 깨어났다. 유씨 부인의 전신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신혈이 펄펄 끓고 있었다. 유씨 부인은 다시 정신이 혼몽해졌다. 꿈속에서 보았던 양반 차림의 웅보와 비자 차림의 남편 모습이 자꾸만 눈에 밟혀왔다. 어쩌면 저승에서 웅보는 양반이 되고 남편 양진사는 웅부의 종이 되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유씨 부인은 다급하게 행랑어멈을 소리쳐 불렀다. 이복의 행랑어멈, 냉큼 이 길로 강을 건너 부르미에 가서 우리 만석이 좀 불러오게. 애미가 죽는다고 어서 오라고 하게. 유씨 부인은 다시 정신을 놓고 말았다. 이복의 행남어멈, 부르미에 사람을 보냈는가? 정신을 놓았다가 한참 후에야 눈을 뜬 유씨 부인이 다급하게 물었다. 예, 마님. 저희 앞씨를 보냈구만이라오. 벌새 영산강을 건넜겠어요. 저희 앞씨가 서방님을 모시고 올 텐께 10년 놓으시오. 날이 새려면 아직 멀었는가? 아니라오. 조금 전에 첫 닭이 울었구만이라오. 그나저나 신혈이 좀 내려야 할 것인데 요렇게로 몸이 펄펄 끓으니 어쩌지요? 의원을 다시 불러올 거라오? 아니네. 의원보다는 만석이가 냉큼 와야겠네. 만석이가. 유씨 부인은 가까스로 말을 하면서도 머릿속에서 사금파리 조각들이 깨지는 것처럼 온몸이 욱신거리면서 정신이 자꾸만 가물거렸다. 꺼질 듯 하다가 다시 이어지는 혼몽한 정신 속에서도 낮에 당당한 모습으로 찾아와서 자신을 혼절시키고 간 마금리의 얼굴이 눈앞에 서 있는 것처럼 선명하게 떠오르면서 그녀가 토악질하듯 쏟아놓고 간 말들이 아직도 머릿속 한복판에서 요란하게 부스럭거렸다. 마지막 떠나면서 마치 상전이 아랫것 나무람하듯 한바탕 퍼부어댄 후에 치맛자락을 움켜잡은 유씨 부인 자신을 뿌리치던 모습이 악몽처럼 심장을 짓눌렀다. 마금리의 그 같은 모습과 함께 그녀가 처음 혼절하였다가 의원한테 침을 맞고 정신을 수습한 후에 얼핏 잠이 들어 꿈속에서 보았던 양반 차림의 웅보가 사랑채 큰 방에 느면하게 앉아있다가 유씨 부인을 보고 부인 어서 오시오. 만석이는 잘 있소? 하고 다정스럽게 묻던 그 모습이
생시에서처럼 선연하게 떠올랐다. 그려 장서방은 저승에서 우리 집 나리의 상전이 되었구먼. 장서방은 양반이 되고 우리 집 나리는 종이 되었구먼. 요씨 부인은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다. 어메, 마님께서 헛소리를 하시는구먼. 요씨 부인의 머리밭을 지키고 앉아있던 행랑어멈이 물수건으로 요씨 부인의 이마에 땀을 닦아주며 걱정을 하였다. 요씨 부인은 그 후로도 여러 차례 혼절하여 헛소리를 거듭하였으며 정신을 수습할 때마다 만석이가 왔느냐고 묻곤 하였다. 마님, 조금만 더 참으시오. 마지막 닭이 울었은께 곧 서방님이 당도 오실 것이구만이라오. 함에 부르메를 떠나 강을 건너오실 것만이라오. 정신 차리시고 조금만 더 기다리시오. 요씨 부인의 머리밭에 앉아 꼬박 밤을 새운 행랑어멈은 요씨 부인이 다시 혼절하자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그 사이에 아기를 재우러 갔던 유모가 들어왔다. 마님께서 헛소리를 하시는디 어쩌면 좋겠소야. 이러다가 우리 마님 돌아가시면 어쩌끄라우. 행랑어멈은 유모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겁먹은 얼굴로 하소연했다. 붙들이엄에 마님 수발은 내가 할 텐게 가서 눈 좀 붙이시오. 유모가 행랑어멈 옆에 앉으며 말했다. 아니라우, 나는 암시랑도 안 하요. 하룻밤 잠 못 잤다고 어쩔랍디요. 내는 마님이 걱정이란께라우. 그러면서 행랑어멈은 잠시도 유씨 부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양만석이가 행남아범과 같이 집에 도착한 것은 두꺼운 미명이 거치고 희번하게 아침이 밝아올 무렵이었다. 양만석은 장인 박초씨의 사무제를 지내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는데 자야가 깊어서 행랑아범이 들이닥쳐서는 어머니가 위중하다는 말을 다급하게 전하자 부랴부랴 서둘러 영산강을 건너온 것이었다. 그는 행랑아범이 밤중에 강을 건너온 것에 어머니의 병세가 보통으로 위급하지 않음을 알았다. 그는 행랑아범에게 어찌된 연유냐고 다그쳐 물었으나 행랑아범은 자세한 것은 모르고 낮에 웬 여자분이 다녀간 후로 혼절하였다고만 하였다. 양만석이 어머니를 혼절케 한 그 손님이 누구더냐고 재우쳐 물었더니 행랑아범은 들에 나가 있었기에 누가 왔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붙들이 어멈의 말로는 잘 차려입은 여자가 가마를 타고 왔었다고 하더라고만 말하였다. 양만석이가 숨을 몰아쉬며 집에 당도했을 때 그의 어머니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양만석은 안방에 들어서기가 바쁘게 어머니의 머리맡에 쪼그리고 앉아서 졸고 있는 행랑어멈을 붙들고 다급하게 물었다. 행랑어멈은 놀라 눈을 번쩍 뜨고 양만석을 발견하더니 아휴, 마님께서 인자사 개우 잠이 드셨은 게 조용히 하셔라우 하고 속삭이듯 말하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갔다. 양만석은 한동안 잠든 어머니의 얼굴을 내려다보고 있다가 행랑어멈을 따라 나갔다. 어찌된 일인지 말해보게. 마루로 나온 양만석이 다시 다그치듯 물었다. 아따 서방님, 조용히 하시란께라우. 행랑어멈이 안방의 방문 쪽을 턱끝으로 가리키며 다시 소곤거렸다. 누가 왔었다고? 양만석이 한껏 목소리를 낮추고 물었다. 목포에서 왔sab디다요. 목포에서? 야, 감에 타고 한임 거정 앞세우고 왔더만이라오.
누구라던가? 누구라더라. 목포에서 무슨 요리집을 한다더만. 유달정이라고 하지 않던가? 맞구만이라오. 유달정이라고 합디다요. 장계동이 엄씨가 우리 집에 서방님도 아시는 옆에 있는 거라오? 그래, 그 옆에 내가 마님한테 어찌했는디 혼절을 하셨단 말인가? 잘은 모르겠구만이라오. 처음에는 마님께서 안방으로 들어오란 말도 안 하신 게로 말리에 앉아있다가는 물러났는디 마님이 다시 나오시더만 그 옆에 내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십디다. 그러고 한참이나 있다가 그 옆에 내가 나옴시로 마님이 혼자로 쓴게 들어가 보라고 하기에 뛰어들어 본 게로 아이고 시상에 마님께서 벌렁 낮아빠지셔갖고 코피를 흘림시롱 혼절해 계시더란 게라오. 어찌나 놀랬던지 우원부터 물러와서 침을 맞으셨구만이라. 행랑어멈은 목소리를 죽여 조단조단 말하면서도 잠시도 안방 쪽에서 눈길을 거두지 않았다. 그때 안방에서 유씨 부인이 자지러지는 목소리로 행랑어멈을 부르는 소리에 양만석과 행랑어멈이 동시에 벌떡 일어서서 방으로 들어갔다. 유씨 부인은 머리를 동이고 누워있다가 양만석이가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윗몸을 일으키려다 말고 뒷골을 베갯머리에 쳐박고 말았다. 그것을 본 양만석이가 어머니 옆에 앉으며 베개를 바로 받쳐주었다. 어머님, 어쩐 일이신지요? 양만석은 어머니의 이마를 쓰다듬기도 하고 손목에 맥을 짚어보기도 하면서 걱정스럽게 물었다. 유씨 부인은 다시 일어나려다가 끝내 상반신을 일으키지 못하고 아들의 손을 잡은 채 눈을 감고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어머니, 그 옆에 내가 어찌했기에 이러시는지요? 양만석은 어머니가 무슨 말인가 할 것처럼 얄찍한 입술을 달싹거리는 양을 말끄러미 바라보면서 물었다. 그의 어머니는 오랫동안 눈을 감은 채 아들 손을 꼭 쥐고 한숨을 내뿜듯 길게 숨을 내쉴 뿐이었다. 양만석은 필시 어머니 심신이 예사롭지 않음을 알아차리고 문턱 아래 허리를 구부리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는 행랑어멈을 쳐다보며 냉큼 의원을 다시 좀 모셔오게 하고 당부하였다. 아니다. 의원은 댕겨갔다. 침도 맞았고 당약도 마셨다.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얼굴로 눈을 감고 누워있던 유씨 부인이 눈을 뜨며 말했다. 그렇다면 말씀해 보셔요. 도대체 그 옆에 내가 어머니한테 어떻게 하기에 이러십니까요? 양만석은 개동이 어머니이며 옛날 그의 아버지 씨바지였다는 목포 유달정 여주인이 무엇 때문에 노루목 그의 집에까지 찾아온 것이며 그 여자가 어머니한테 어찌했기에 혼절을 하고 이렇듯 신혈이 불덩이 같은지 궁금하였다. 혹여 양만석이 자신이 개동이한테 다소 행티사납게 찌걱거렸던 것을 가지고 그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포악을 부리고 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나 좀 일으켜다오.